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 또 나스닥만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지출안 등의 오름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부진한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긴축 우려가 부상하면서 장 막판에 오름폭을 빠르게 반납했습니다. 네, 여기에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역시 저조하게 나왔죠. 어지럽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계속해서 관련 소식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 통한 활발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롭게 개편되고 또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와 주셨는데요. 또 마스터님께서 도움되는 정보 많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누구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도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전일처럼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바탕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이 좀 부진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발표될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뭔가 확신이 좀 서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차트 남자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시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시장은 경기 둔화를 전망하고 연준은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하면서 엇갈린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막대한 유동성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 중의 제조업 부진과 오펙의 생산량 증가에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유로 FX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경계 지표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Fed Governor Waller sees reduction in bond purchases possibly starting in October이라는 기사인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 미 연준 이사가 빠르면 10월부터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테이퍼링이 이르면 10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8월과 9월 고용 보고서가 80만 명대로 증가를 한다면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며 이는 긴축을 시작하기 위한 연준의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내 생각에 그것은 substantial progress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한 진전이다라고 본 것인데요. 9월에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다음 2번의 고용 보고서에서 달렸다라면서 그것들이 지난번처럼 강하게 나온다면 긴축에 필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2달 정도 긴축을 미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집계한 바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번 주에 나오게 될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84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달 기록한 85만 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이 월러 이사는 연준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천천히 떼기 시작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긴축 속도는 연준이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는 연준이 이전 긴축에서 매달 100억 달러씩 테이퍼링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테이퍼링이 시작된 후 5개월에서 6개월 내에 종료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팬데믹이 완화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기는 했지만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나스닥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19% 하락한 14,92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나스닥의 방향성 추이 자체가 추세가 그렇게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대응이 좀 알맞다라는 일단 판단인데 1차적으로 일단은 추세가 없는 그림에서 지금 진폭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응하는 거는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4,950포인트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셔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0분봉상에서 봤을 때 11시 이후에 종가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장대 음봉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사실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1차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장대 음봉을 이렇게 메워줄 가능성이 일단은 높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지금 돌파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돌파가 됐으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다음 봉 캔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좀 나스닥의 변동성이 좀 빠르게 움직인 만큼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950선은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금 봉이 다음 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틱 차트에서 놓고 봤을 때 크게 만들어졌었던 이 매수에 대한 채널은 지금 1차적으로 하단이 이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다시금 하단 이탈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추세 자체가 일단은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시점은 채널상에서 매수에 대한 채널을 이렇게 지켜주다가 이탈이 나왔죠. 자, 이탈이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다시금 이렇게 V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때 우리가 매도에 대한 추세를 확신을 갖진 마시고 적어도 60분봉상에서 다음 봉 양봉 캔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시가 라인대가 14,960포인트잖아요. 그럼 14,960에서 14,970포인트 이 포인트 내에서 저항을 만약에 받아줬을 경우에는 저는 추가적인 매도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기준점은 14,950포인트가 이탈이 됐으니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되
적어도 다음 봉 캔들에서 이 저항받는 그림을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매도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14,950포인트 시점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들어 올려줬었습니다. 월요일 날짜였고요. 월요일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 하락 포인트가 좀 나왔다가 8월 2일 날짜 캔들이죠. 여기서 이제 미장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막 흔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1분 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점이 충분히 좀 낮아진 걸 확인을 하고 반등 시에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좀 적극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더라도 쌍고에 대한 저항선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준다라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고가 라인 때 중심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전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에 대한 21선까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일봉에 대한 21선이 850포인트에서 14,820포인트 포인트가 좀 잡혀집니다. 가격선이.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캔들 7월 30일 날에 보여줬던 이 양봉 캔들이 아래 꼬리를 형성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점에서 봤을 때 전일 캔들이 윗꼬리가 나왔다 보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 포인트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동평균선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21선이 돌파될 수도 있습니다. 돌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드리겠고 5일선과 이 11선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배열상에 대한 흐름 자체가 역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좀 더 유리하겠고 반등 시에 대한 매도 전략을 저는 가져가시는 게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날도 14,950포인트를 딱 기점으로 잡아를 주셔가지고 이 말 그대로 그 타점에서 바로 반등을 해서 유튜브의 시청자님께서 댓글로 감탄을 해주시기도 했었죠. 오늘은 매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스터님, 자리값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리가 꼭 말씀을 드린다라면 네. 일단은 14,950까지 반등 오는 거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장 시작하자마자 반등도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봉 추세 보면은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와요. 근데 고점은 이탈을 했지만 다시금 이렇게 하단으로 강하게 이탈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통상 정고점을 이탈을 하면은 매수에 대한 신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칫 헷갈려가지고 고점 돌파했네, 바로 매수 대응해야 되겠다, 매수 잡으면 바로 이렇게 하단으로 폭락이 나오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오늘 또다시 한번 시가 위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안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은 관망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60분 봉상에서 박스에 대한 추세도 크게 보여주고 이번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를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망세가 짙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좀 보여주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점에서 굳이 대응을 한다라면 14,960포인트에서 970포인트, 이 포인트 내에서 저는 매도 전략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4,960포인트에서 14,970포인트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잠시 또 고용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 고용지표 발표가 모든 뭐 외신이라든지 모든 이 글로벌 시장의 이슈예요. 그렇죠.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고용 마스터님- 관련해가지고. 예. 네,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뭐 저번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저번 달이 사실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더라도 고용 회복이 충분히 좀 됐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때 이제 증시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냐면은 일단은 좀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
조금 빨라지게 된다라면 이 증시가 좀 위축되는 현상을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상승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실업률이 이 전월 대비해가지고 충분한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해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가 80만 이상 일자리가 좀 회복되는 그 지표가 발표가 되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가 또 얘기했듯이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악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조정 나올 가능성도 높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혼재되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제 성장 부진에다가 뭐 부채 위에도 지금 이제 디폴트가 온다. 10월 달에, 네. 11월 달에 디폴트가 올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되게 악재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까지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증시에 대한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고용이 지금 뭐 잘 나오고 외신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고용 지표가 이번에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 고용 지표가 사실 이제 실업수당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9월 달에 실업수당이 이제 모든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죠. 9월 6일 그 노동절 기점으로.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제 꽂히는 돈이 없다 보면 사람들이 사실 이제 불안하면서 네. 일자리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옐런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 얘기를 언급을 계속 했었습니다. 파월 이제 의장이 FOMC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뭐 청문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네. 뭐 코인으로도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오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라든 지원금이 꽂히고 나서 직접적으로 꽂혔잖아요. 부양책 이후로. 근데 이 부분을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이 자산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벌었다라면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을까? 요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도 사실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금요일 날에 뭔가 서프라이즈급으로 좀 발표할 가능성은 일단은 좀 저는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고용 지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서프라이즈 뭐 80만 일자리가 좀 회복이 되면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것은 10월에 할 것이다. 뭐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증시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만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1차적으로 저는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우리가 한국 이제 주변 소리들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주식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 냈던 이런 시민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일단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급으로 또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좀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 멀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가 테이퍼링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약간 사실 문제예요. 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야기하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 테이퍼링을 더 계속 한다, 이제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 성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다시 뭐 월에 이제 1,200억 달러의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는 게 오히려 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다소 실망감으로 나오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좀 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일단은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증시의 상황들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되게 이도저도 아닌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이제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마스터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쭤보시죠. 악재가 이제 호재보다는 좀 악재가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미국에서 왜 1조 달러의 인프라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네네. 이 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없나요? 네,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가계로 꽂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1차 부양책에 1.9조 달러가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꽂히는 지원금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했고 자산 시장에 좀 올라가는 상승을 좀 견인을 해줬는데 예.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꽂히는 금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얘기도 그렇고 투자도 도로나 그렇고, 그쵸? 교통이나 예. 교통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좀 물론 긍정적인 재료가 되겠지만 네. 뭔가 초반에 나왔던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긍정적일 만한 소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게 단기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10년, 이 10년을 걸고 10년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선반영되기는 다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악재가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시장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이 없어서 좀 투자하는데 상당히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IMF가 돈 풀기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IMF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기구인데 네. 사실 신흥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IM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뭐 주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테이퍼링에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대비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뭐 1차적으로 제가 뭐 FOMC에서도 미국 FOMC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죠. 스탠딩 레포를 이제 창구를 열어둠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테이퍼링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IMF에서 이제 SDR 발행을 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금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 현상 속에서 이 신흥국 증시가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외국인 자금 이탈 현상이 좀 나오게 돼요. 예.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각 신흥국 나라들마다 근데 이런 외환 보유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테이퍼링이 나올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SDR 발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쿠폰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쿠폰을 주는 건데 이 신흥국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외환 보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보니까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달러 강세 현상이 나오게 되면 자금 이탈이 무조건적으로 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쿠폰을 드리는 거죠. 내가 너네들한테 다 이제 회원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통화기구에서. 그럼 그 회원국들 한해 가지고 달러를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흥국도 있지만은 일단 선진국 위주로 더 금액이 좀 큰 규모로 지급이 돼요. 쿠폰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쿠폰이 다 금액이 똑같이 쥐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뭐 6천억 아니면은 너는 뭐 3천억 이렇게 이제 적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뭐 우려할 수는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충 장치를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2013년도 때도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신흥국 증시가 좀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그때도 많이 무너졌었고 이것을 좀 방어하는 이제 선제적으로 좀 역할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국이 사실 신흥국이 좀 경제적으로 이제 다소 이제 성장이 좀 부진해지면 선진국도 문제예요. 선진국도 어떻게 보면 달러 초강세로 인해 가지고 부채 부담이 상당히 또 커지고 재정 적자도 상당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출 경쟁력이 좀 약해져요. 미국의 경제 이제 수출 경쟁력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신흥국이 안 좋아지면 미국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계속 좀 페드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머리를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알다시피 페드도 오히려 이 테이퍼링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될 만한 이런 재료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증시에 대한 추세 하락은 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좀 적다. 이렇게 이제 판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테이퍼링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크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이제 가져오신 그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정말 IMF에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SDR 발행하는 규모가 약 747조 규모라고 하는데 네. IMF가 좀 돈이 많나 봐요. IMF는 돈이 많죠, 당연히. 국제통화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원래 7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은 뭐 6,500억 정도가 이제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쿠폰을 주는 거니까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이 테이퍼링이 좀 나올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증시에 좀 큰 하락이 이거를 좀 방어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되게 고마운 또 IMF인데 혹시 또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미 증시에 관련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포커스 자체가 뭐 최근 이제 또 IMF도 있겠지만 뭐 ISM 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표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ISM 제조업이라는 게 50 이상이면은 일단은 경기에 대한 확장 국면을 얘기를 하고 50 이하면은 경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7월 달에 좀 발표를 한 수치 자체가 59.5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전일이죠. 전일에 발표됐던 지표인데 6월 달보다는 조금 부진하는 그런 지표를 좀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부터 좀 경기 모멘텀 자체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좀 우려가 될 만한 것들이 이 ISM 제조업 그래프를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그래프들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봤을 때 그 그래프 자체가 이제 한번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최고로 좀 발표됐던 62점 0으로 좀 발표를 했다가 지금 좀 낮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러한 뭐 ISM이 뭐 생산이라든지 신규 주문 뭐 이런 것들을 지수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국면을 좀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경제 성장이 크게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지만 이제 점점 이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테이퍼링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10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연준 이사들이 테이퍼링 관련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테이퍼링에 대한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 인상은 쉽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완충제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페드에서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물론 이제 테이퍼링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완충제가 좀 나옴으로써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적어지는 국면인데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좀 너무 빠른 국면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좀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작년이죠, 작년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잖아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좀 부진하게 되면 월 매입 축소를 줄일 수가 없게 되겠죠. 1,200억 달러를 지금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가 상승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한 거는 8월 잭슨홀 미팅 때 까봐야 알 것 같아요. 뚜껑을 열어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 이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마스터님께 또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터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7월 31일자로 그 미국 그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8월 2일이 돼서 이제 합의가 부결이 됐죠, 그죠? 그렇죠. 이게 영향이 크진 않을까요, 증시에?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예. 부채 한도에서 늘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일 날에 이제 비상 조치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유가증권에서도 이제 국채를 좀 판매를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지금 합의를 좀 봐야 되는 국면인데 일단은 좀 이제 협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증시에 또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합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상원이 휴회 기간이라고 가지고 의회가 휴회 기간이면은 사실 9월 달 한 달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럼 한 달 동안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협상을 못 보죠. 예. 협상을 못 보니까 지금 미국 이제 재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조금 아껴야 돼요. 예, 재무부 현상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있는데 보유액을 조금씩 이제는 좀 아껴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9월 22일 날에 예산안 합의가 있어요. 예산안 합의, 뭐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예산 합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 합의 때 오히려 좀 부채 한도 협상을 같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이제 디폴트가 이제 예정이 거의 되어 있는 만큼 네. 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뭐 예.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98번째입니다. 아, 네. 정말요? 중요한 거는 이게 98번째예요. 지금 이제 뭐 98번째인데 아무래도 계속 이제 협상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계속 늘려줬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재정 적자가 넘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증액을 해주거나 이렇게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늘려줬는데 뭐 그때 이제 9월 22일 날에 이제 예산안 합의 때 같이 또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디폴트가 오는 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채 발행을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국채 발행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이게 단기 국채만 금지가 되어 있고 장기 국채는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 가지고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지 못하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는 요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상 조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 국채를 정상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금리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이 지금 1.2를 좀 깨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리스크가 될 만한 재료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금리가 만약에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환율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을 제가 또 보고 왔는데 네.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는데 1,180원까지 단기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끝나게 된다라면은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금리가 또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원달러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부채 한도도 9월 22일 날에 이 기준점에서 협상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보시면 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또 잘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송 중에 들으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오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외신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오일 외신 기사는요. Oil prices slip, rebound, runs out of steam, on-demand worries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둔화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유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7월 공장 가동률이 1년여 만에 감소했는데요.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이 두 시장 모두 월요일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A&G 분석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들은 또한 중국과 미국 두 나라의 제조업 활동 둔화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A&G는 공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월에 50.9에서 50.4로 하락하면서 7월에도 중국 경제 활동이 계속 부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ISM 지수는 6월에 60.6에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9.5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활동도 둔화된 것으로 발표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일 관련 외신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오일 시세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일은 1.28% 하락한 70.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오일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어요. 네, 오일의 이제 상승 추세가 거의 다 끝났죠. 60분봉 차트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전일. 예.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온 거는 이미 추세를 다 보여주고 온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71.60달러 선과 뭐 71.50달러 선 이 자리 가격선을 좀 중요하게 보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탈이 나왔어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매물대가 이탈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매물대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들이 70달러 선부터 72달러에 대한 이 폭의 이제 레인지예요. 근데 이 폭에 대한 레인지 자체 과거 수준에서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횡보를 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물량이라든지 매도 물량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좀 많았었는데 자리 싸움이 일어났었죠. 여기서 이제 역헤드앤 숄더가 나오고 나서 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느냐. 지금 매물대 근처가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 28.2%로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구간대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70.70달러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대응과 이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일단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국면이 있죠.
70.70과 70.80달러 선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 부분에 중심 가격대 있죠. 71.40달러 선에서 저는 매도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하단이 이탈 나왔기 때문에 되돌림 비율은 아무래도 68.50달러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매도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70.70달러와 이 80달러 선 여기서 이제 매도 전략 가져가시고 나는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1.50달러 선에서 저는 매도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0.70에서 80달러. 그리고 71.50달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실 분은 70.70에서 80달러에서 매도 전략 가져가시면 되고요. 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1.50달러에서 매도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러면 이 지금 오일 관련해서는 계속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나요?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일에 대한 관련 이슈 자체가 뭐 사실 그렇게 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감하게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오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의 이제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렇게 둔화가 되면은 중국에도 수요가 좀 강해요. 원자재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 둔화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요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가격 하락의 요소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 관련해서도 이제 8월 달부터 증산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네. 8월 달부터 이제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요소가 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트로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상승 추세는 이제 74달러 선까지 고점을 찍었겠다. 75달러 선 부분이 심리적인 저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 부분에서 고점을 찍었겠다. 이미 추세를 다 보여줬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와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황적으로도 지금 단기적인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계속해서 조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골드 외신 기사는요. Gold falls as investors await U.S. jobs data라는 제목입니다. 금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 고용 지표에 눈이 쏠려 있다. 투자자들이 고용 지표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를 앞두고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 화요일 달러가 안정세를 보인 반면 골드는 하락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폭 자체는 제한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1,813.8달러로 0.5% 하락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페드 총재는 월요일에 다음 두 개의 월별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예상대로 80만에서 100만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이 10월까지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발언이 지금 외신 기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소 완화될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제조 활동은 원자재 부족이 지속이 되면서 7월에 2개월 연속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 지원 상장 지수 펀드인 SPDR 골드 트러스트는 보유 자산이 지난주 금요일 1,031.46톤에서 지난 월요일 1,029.71톤으로 0.2%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금 현재 골드 시세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47% 내린 1,811.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골드 대응 전략 편말 통해서 살펴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은 좀 관망이 좋겠다 이렇게 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 웬만하면 관망을 좀 잘 안 들어요. 네. 관망을 좀 잘 안 드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810달러 선까지는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매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반등이 일단 왔습니다. 1,817달러 선까지는 일단은 좀 반등이 왔고 반등이 오고 있는 국면에서 지금 추가 상승을 못 하다 보니까 저는 아싸리 지금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이 매수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물론 이제 하단으로 좀 이탈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긴 하거든요. 1,800달러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골드에 대한 추세 자체가 또 이번 주 고용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관망의 의견이 좀 좋겠다. 이게 사실 골드에 대한 추세가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보여주면은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골드가 트레이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금 국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요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골드가 지금 계속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봉 차트 때 이렇게 이제 한번 1,692달러 선을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때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연 물가 자체가 죽었긴 했지만 이게 과연 지금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물가가 내려오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재료들이 계속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끝나고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 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3분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관점에서는 어떠한 모멘텀 자체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 트레이딩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골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아니면은 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서 미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못하거나 이제 올라가거나 이런 국면을 비롯해서 이제 뭔가 확실한 재료들이 있었을 때 그때 가서 매수든 매도든 좀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일단은 좀 트레이딩 하는 거는 좀 참으셔라. 확실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서 다른 거를 좀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와 관련해서는 또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차트남자 마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망 잘 들지 않는 마스터님이신데도 관망을 들어주신 것을 보면 사실 매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관망도 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은 골드는 관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는 오늘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서울경제 방송이 마지막입니다. 2021년 거의 초 1월 달부터 8개월 동안 이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되게 이제 저는 정말 좋은 도움이 됐었고 좋은 경험이 됐었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감사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계속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차트남자 마스터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통해서 계속해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스캔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